자, 보시면 오늘 확진자 수 926명이 나왔고, 한국도 5만 명 돌파를 했네요. 한국도 5만 명 돌파를 하고, 이제 사망자 수가 24명. 사망률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왜냐하면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대충 좀 사망률이 낮은 곳이라 해야 되나? 뭐, 프랑스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봅시다. 아니, 인구가 좀 비슷한 데랑 프랑스랑 비교하면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 같고, 프랑스 하루에 확진자 수가 12,800명인데 사망자 수 131명. 이거는 한국보다 사망자 수가 좀 낮은 것 같고, 뭐 오늘만 그런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될지는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, 오늘 한국의 사망자 수 24명이고요. 지역 발생 892명인데, 자, 서울 328명이고 경기가 244명, 인천이 88명, 수도권이 총 660명입니다. 수도권이 제일 심각합니다. 수도권이 제일 심각해서 오늘 제일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? 수도권이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.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. 10일 정도죠. 10일? 11일? 11일 정도인데, 근데 요즘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래요. 수도권에서 만약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거의 그냥 영업도 하지 말라는 거고 장사 자체가 안 될 텐데, 차라리 3단계로 올려가지고 그냥 아예 자영업자들도 그냥 속 편안하게 문 닫으라 하면 되지 않느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, 진짜 아까 뉴스에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테이블, 두 테이블 받는데 그 뭐 유지비도 안 나온대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중고 시장에 그거 봤어요? 중고 마켓에 올라가면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남은 것들 한 개라도 더 팔 마음으로, 야, 무슨 뭐 휴지 깍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회용 포장 용지, 일회용 수저, 그 다음에 수저통이랑 뭐 이런 것들, 의자, 식당용 의자, 테이블 이런 거를 다 중고 시장에 지금 내다 팔고 있어요. 한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. 지금 이런 상황인데, 또 이거 오늘 좀 안 좋은 기사죠. 이거 안 좋은 기사인데 여러분들 좀 조금만 더 극복합시다. 또 이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사를 봤는데, 기사가 이거예요. 또 코로나 비극. 항공사 다녔던 딸, 엄마와 극단적인 선택. 극단 선택. 서울의 한 주택에서 모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A씨와 A씨의 모친, A씨는 35, A씨의 모친은 62세,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. 모친의 남편은 부인과 딸의 연락이 끊겨 모녀가 거주하는 자택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 경찰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. 경찰 관계자는 숨진 모녀의 집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. 평소 우울증을 알아온 A씨가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를 발견한 모친 B씨가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. 아이고, 이 충동적인 건데 이거. 여러분들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.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이 안 됐을 때,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가지고 정말 심신이 건강해지고 뭐 약간 좀 그런 우울감이 사라졌던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,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순간의 충동이래요. 나중에 되면 그거 다 후회하게 된대.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? 조금만 더 이렇게 캄다운하고 좀 그 충동을 가라앉히면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. 그리고 그 딸이 숨진 거를 보고 뒤따라간 모친, 뭐 기분은 이해합니다만, 그것도 충동적인. 숨진 A씨는 항공사에 다녔던 직원으로 전해졌다. 모녀가 거주하던 인근 슈퍼마켓 주인은 딸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한 저비용 항공사에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, 어머니는 종종 슈퍼마켓을 찾아왔지만 딸은 못 본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.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무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.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렇습니다. 이게 코로나가 누구한테 제일 피해를 주느냐? 못 사는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텐데,
제 주위에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. 건물들 보면 다 임대 내놓고 임대도 잘 안 되고 죽은 상권들 많고 지금 다 비어 있는 그런데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 건물주들 힘들까요? 그 건물주들은 전혀 힘들지 않대요. 계속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월세가 나가든 말든 그 건물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대. 막 이런 건물주들이 되게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요. 아, 여기 건물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런 건물주들이 힘 안 들어요? 아유, 이 건물주 이 골목에만 가지고 있는 건물 대여섯 개가 되는데 이런 거 뭐 임대 한 개 안 된다고 뭐 힘들기나 할까요? 힘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기 임대를 하고 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돈 많은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. 약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코로나는 딴 세상 이야기. 아, 물론 제가 모든 건물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.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들읍시다. 대출을 끼고 뭐 급하게 건물을 산 그렇게 막 좀 넉넉치 않은 건물주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진짜 건물을 막 열 몇 개씩 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좀 부유한 건물주들은 그런 뭐 세 월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거에 딱히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 또 어떤 분이 배려해주는 건물주가 별로 없어서 힘든 거지. 근데 솔직히 그 건물주들이 오리매냐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오리매냐님 또 62개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 배려를 해줘야 된다. 그럼 뭐 월세를 깎아주는 것밖에 더 있나? 근데 솔직히 건물주들은 그럴 뭐라 해야 될까? 의무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심지어 나라에서 그 월세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곳도 있어요. 솔직히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주들이 굳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뭐 월세를 안 내도 된다. 아, 뭐 월세 뭐 반 깎아주겠다 이럴 의무는 없어요. 그렇게 하면 물론 뭐 주위의 사람들이 아, 훌륭한 건물주네. 착한 건물주다. 되게 선하시다. 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그 건물주들이 그럴 의무는 없어요. 그럴 의무가 있으면 모든 건물주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. 하지만 지금 정작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은 그 수많은 건물주들 중에 그냥 몇 퍼센트.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연말에 모일기로 했던 그런 뭐 파티룸을 잡아놨던 룸을 잡아놨던 뭐 어디 뭐 호텔 숙박 시설을 잡아놨던 거기서 이제 5명 이상 모이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못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뭐 몰래 모이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. 하지만 적발 시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 강력하게 취할 조치가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죠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수도권 다 취소하고 지방으로 갈 사람들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.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전의 극단의 처방. 서울시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. 가족, 지인, 동료, 친구 등과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호소했다. 이에 따라 연말과 연초에 해당하는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직장회식, 워크숍, 개모임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,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친목 모임 일체 금지된다.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.5단계 거리두기 기준 50인 이하가 모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. 오늘 하루 종일 또 여기저기서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왔다는 또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뭐 아까 제가 살짝 캡처해 놓은 이런 거 보면 인천 식품가공업소 관련 13명 등 49명 확진. 뭐 식품 가공소 뭐 이런 데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도 집단 감염이죠. 그죠? 여긴 또 이제 하루 24명 사망 또 역대 최다. 병실 확보.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상황도 생길 겁니다. 코로나 확진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코로나 초반에 다 있었던 일이야. 다 있었던 일인데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. 아마 이미 생겼을 수도 있어.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지금 병원들이 마비 상태고 입원 병동이 마비 상태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니 이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.
다른데 아픈 사람들, 긴급한 사람들, 수술 받아야 될 사람들,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고 진료를 못 받고 있고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는 카운트가 안 돼요.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방금 이렇게 자살했던 그 모녀 동반 자살의 이런 코로나 블루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.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에 카운트를 하면 전 세계는 과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 이거죠.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. 170만 명. 만약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면 얼마나 될까요? 500만 될까? 경남 21명 확진, 거제 연쇄 감염 중증 병상 확보 나서 거제 6명, 창원 4명, 밀양, 하동 각 3명, 사천, 진주 각 2명, 양산 1명. 경남은 지난 2일부터 20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. 특히 지난 16일부터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17일 44명, 18일 32명, 19일 51명으로 하루 최다 발생 정점을 찍은 후 20일 15명, 21일 오후까지 17명이 발생했다. 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8개뿐인 중증 전담 치료 병상도 27개로 대폭 늘린다. 그러니까 이제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하면 이제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, 그죠? 네, 맞아요. 지금 뭐 무조건 정부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뭐 방역을 안 지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니까 지금 뭐 누구 잘못이다, 누구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잘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시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여행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. 왜냐하면 뭐 아니 서울 지금 수도권만 심각하지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거든. 여행 가서도 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요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. 그냥 아예 지금 서울 지금 여기 위험하니 이렇게 답답하게 집에만 있을 바에 그냥 사람 없는 별장이나 사람 없는 산장, 뭐 바닷가 풀빌라, 뭐 어디 있는 뭐 독채 빌라 이런 데 가가지고 아예 그냥 한 달, 두 달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게 이제 부자,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, 부자들은 그렇게 지내. 그냥 거기는 다른 세상이라니까? 거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코로나는 다른 세상 얘기다라는 그런 느낌이죠.